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사퇴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어제 좀 급하게 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사실은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그 이후로 이틀 만이 화요일이죠.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굉장히 전격적인 형태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났고 지난해 9월에 김건희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어디 구원투수로 들어온 사람인데, 검찰총장의 임기라는 게 법정으로 사실 2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못 채우고 나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결심이 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본인이 검찰 조직을 수호할 수 없다라는 개인적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그 근간에는 화요일 날 있었던 인사에서 본인이 아마도 패싱을 당한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기수가 26기입니다. 네. 그에 반면에 봉욱 민정수석은 연수원 19기예요.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만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연수원이 18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심우정 총장과 갭이 굉장히 차이 나고, 기본적으로 법조 문화라는 것은 연수원 기사가 일종의 굉장히 조정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라는 것은 3자가 이제 같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건데,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서 봉욱 수석이 드라이브를 건 것 같고, 그런 인사 과정에서 심우정 총장이 기본적인 예를 들면은 포션이라든가 이런 몫을 배당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스스로 백기투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본인의 신상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게 좀 싫어서 나간 거 아닌가. 취재를 좀 해봐도 본인도 원래부터 계속 나가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좀 어제 발표가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우리 박경화 기자 말씀대로 실제로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의 딸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를 감사원과 공수처가 동시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본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0월에 그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함께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결정적으로 여러 기관들의 내란 관여 증거가 나왔는데 아직 검찰의 행각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인 보진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방법도 있지만 검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그런 무게를 더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근데 선배가 검찰 출입을 오래 하셨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말이 재밌네요. 수려합니까? 네, 수려하네요. 네, 끊기지 않고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보다 광고를 더 잘해요. 10년 출입한 검찰보다 광고 출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광고 출입 불과 뭐 1년 반밖에 안 됐죠. 네. 대한TV 50만 돌파하더니 진짜 완전히 물 올랐어요. 부럽습니다.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질만 기자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금방 또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그리고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한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 퇴진하라고 권유 아닌 권유를 했다. 그래서 사의를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심우정 검찰 총장도 사실은 사의 이면에 차관이 연락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설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제 인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수원 기수가 기본적으로 깡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연락 구조에서 드러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이진우 법무부 차관이 사법연수원 29기이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에게 직접 전화는 안 했을 것 같고 인사 과정에서 패싱됐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본인 선배지만 남부지검장 신흥석 지검장이라든가 28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9기 같은 동기인 동부지검장 양석조에게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의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락이 갔고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짐을 싸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법무부 차관이 인사권자인데 29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의 관행상 그보다 선배들은 나가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26기인 심우정 검찰총장 밑에 누가 있냐면은 이징동 전 대검 차장이
있었어요. 있었죠. 이분의 기수가 28기예요. 남부지검장 28기입니다. 네. 29기인 후배가 검찰의 인사를 조율하기 때문에 2명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동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양석조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친윤 검사라는 표현이 가능한 건데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특수 3부장을 했습니다. 특수부의 본산인 부장검사 일찍 달았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뭐 남부지검장을 한다거나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패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있는 부패 수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논란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사 정리를 하고 그 굉장히 파격적으로 부장검사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동부지검장에 보임하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여집니다.